추경호 의원이 계엄 닷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면담을 했다. 계엄 닷새 전에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독대다, 아니다, 다른 의원들이 있을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바뀌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독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과정과 관련한 것들을 특검이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술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범들이라든가 예. 또 추경호 의원의 비서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설사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리고 저분이 내년에 대구시장 나올 분인데 대구시장 나오려고 하는 분이 도주우려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에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앞서 두 건에 우리 정황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로 영장이 들어갔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내란 공모로 영장이 들어갔다가 내란 중요 임무 행사에 영장이 들어갔다가 기각이 됐어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이수근 변호사 결국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추경호 뭐 권성동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추경호 의원도 국민의힘에서 중진이고 영향력 있는 인물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특검이. 예, 굉장히 전격적으로 청구한 것 같고요.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영장 청구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건 내란 당시에 추경호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당사로 오라, 또 국회로 오라, 당사로 오라, 국회로 오라고 하면서 이런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이 있었는데 이걸 내 내심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사실관계를 우리가 토론해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했는데 그 내심의 의견을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온 기사에 보면 추경호 의원이 계엄 닷새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저에서 면담을 했다. 계엄 닷새 전에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독대다, 아니다, 다른 의원들이 있을 때이다라고 이렇게 말은 바뀌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과 만났다 할지라도 그 과정에 있어서 일부 독대를 했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 과정과 관련한 것들을 특검이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진술들이 조금 나왔다라고 보여지고요. 아마도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공범들이라든가 예. 또 추경호 의원의 비서들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신빙할 만한 진술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장을 청구했을 때 기각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영장을 청구한 것은 유의미한 증거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네, 정말.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됐다면 그럼 당연히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하겠죠. 그러나 지금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는데 다 기각됐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특검이 굉장히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뭐 구속영장 청구 당연히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기소까지 가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얼마나 무리하게 특검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자, 모르겠어요. 앞으로 절차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를 할 겁니다. 거쳐야 되죠. 이거 예. 자체만으로도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하는 거에 대한 국민적 판단이 있을 거기 때문에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예요. 어쨌든 민주당 중심으로 해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라고 하면 구속적부심 받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구속적부심에서 당연히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은 기각될 거라고 봅니다. 아, 영장심사?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한덕수 전 총리라든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국무회의에 참여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위법성을 언제 인지했는지에 대한 논란 또 불구속 재판의 원칙 이런 것들로 인해 기각이 됐는데 예.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구속영장 관련해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대단히 적다. 저는 예. 그렇게 평가합니다. 특검에서는 지금 추경호 의원이 윤 전 대통령하고 공모로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닷새 전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이어서 계엄이 발생했을 때 추경호 의원 당시 원내대표였죠.
추 의원이 했던 행동이 그 공모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장 국회로 달려가지 않고 예. 왜 의총 장소를 당사로 해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계엄 해제 표결을 못하도록 방해하였느냐 이것이 혐의인 것 같은데 예. 근데 뭐 실제로 다시 국회로 가기로 다 공지를 하고 국회를 모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법리적으로 혐의를 구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설사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된다 하더라도 뭐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그리고 저분이 내년에 대구시장 나올 분인데 대구시장 나오려고 하는 분이 도주 우려 없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영장을 청구해야 하느냐 이런 얘기에 있어도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구속영장 앞서 두 건에 우리 정황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방조로 영장이 들어갔다가 기각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내란 공모로 영장이 들어갔다가 내란 중요 임무 행사에 영장이 들어갔다가 기각이 됐어요. 근데 중요 임무 행사를 혐의를 적용했는데도 기각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공모도 굉장히 좀 구정을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다. 예. 그 의총 장소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그것을 내란 공모로 보기엔 그렇다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 직전에 며칠 전에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지만 단독 면담도 아니고 다른 관계자들도 동석한 자리에서 그렇게 만났다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공모로 직결될 수 있느냐 예. 여러 가지 다퉈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영장이 그 판사가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이 얘기는 김종국 부원장님 얘기 듣고 다른 얘기 다음 얘기로 넘어가. 예, 뭐 일단 계속 박성재 장관은 말씀하시는데 이상민 장관은 구속이 됐어요. 예.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진과 부장판사 뭐라 그랬습니까? 방조가 아니라 주요 임무 종사자로 다시 공소장 변경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봐도 주요 임무에 종사했는데 왜 특검이 방조 혐의를 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던 거고요. 많은 국민들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에 대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특검이 23시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11시간 정도를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자기 진술 내용 갖다 변경하는 내용이었고 예. 실제로 한 11시간 정도 조사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전 이 정도라면 특검이 사전에 상당한 부분의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면 증거는 어떤 거냐? 일단 통화 내용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날 내란의 그 당일날 정무수석과 통화를 하고 한덕수 총리와 7분간 통화하고 윤석열과 통화를 한 내용이 있었고 또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텔레그램 방 한 달 보름 정도가 폭파가 됐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실 관계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가 벌어졌었고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상당 부분 자료가 확보가 됐으니까 한 번 정도 조사를 가지고 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구속영장 청구한 것이 바로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특검의 임무는 어떤 거냐? 이러이러한 증거가 있으면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방식을 구속해서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면 당연히 청구를 하는 거죠. 예. 거기에 대한 어떤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는 특검이 책임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도 내란 범죄가 존재하는데 야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구속시키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 내란 범죄를 우리 사회가 너무 낮게 보는 게 아닌가? 전 이런 내란 범죄만큼은 좀 더 높은 층위에서 강도 높게 수사하고 조사하고 그다음에 구속하는 어떤 기본적인 것들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거는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관한 한 전 이렇게 봅니다. 그냥 아니면 말고식이에요. 이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 안 돼? 그럼 그걸 말고 이런 정도의 무책임한 구속영장 청구라고 보고 공모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공모가 없었다는 사실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발언이 있습니다. 그 12월 4일부터 다 공론화됐던 거예요. 대통령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해갖고 무슨 얘기했냐.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얘기를 했다라고 처음부터 나왔었던 거거든요. 공모라는 것은 같이 서로 준비를 했다는 건데 아니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대통령 그 전화 통화 녹취 내용까지 계속해서 알려줬었던 건데 그걸 갖고 공모했다라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것은 저는 특검이 굉장히 무리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구속영장이 기각됐었을 때 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내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대통령이 그렇게 전화할 정도로 상황 자체가 녹록하고 편한 상황인가요? 저는 왜 그 통화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의 통화 내용은 신뢰하면서 또 다른 통화 내용은 신뢰하지 않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한덕수와 7분 동안 무슨 통화를 했는가? 왜냐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
별다른 것을 안 한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지금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 예. 내란 과정에서 본인이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CCTV를 통해서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다시 발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그 당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통화한 내용 자체가 예. 예를 들면 단지 그냥 내란 사태에 대한 우려였을까? 서로 충분한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측면에 대한 우리의 의혹, 의심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끝까지 밝혀야 되는 거죠. 다른 사건도 아닙니다. 무슨 일반 부패사범에 대한 문제나 정치범에 대한 어떤 정치 자금법 위반도 아니고요.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공모 과정 자체가 폭넓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은 철저하게 진행돼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 모두가 합의해 줘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